여러분 안녕하세요. 미국 가이드 줄리입니다. 오늘은 1년에 모기지 3,000불 줄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을 구입할 때 대출을 받아 구입하셨다면 여러분이 매달 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몰기지 스테이먼인데요. 이 몰기지 스테이먼을 자세히 살펴보면 1년에 3,000불 또는 그 이상의 금액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 몰기지 스테이먼의 내용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 먼저 이 몰기지 스테이먼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 어느 항목에서 돈을 절약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 웹사이트에서 발췌한 몰기지 스테이먼의 각 항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번 항목은 집을 구입한 사람의 이름과 주소입니다. 2번은 account number, 계좌번호이고요. 3번은 이번 달 대출 상환금의 기한입니다. 기한은 12년 4월 1일입니다. 4번은 이번 달 총 대출 상환금입니다. 1,829불 71센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에 보시면 작은 글자로 만약 이번 달 대출 상환금을 4월 15일 이후에 낸다면 납입해야 할 금액이 1,989불 71센트라고 씌어 있습니다. 그러니 마감 기일을 넘기면 연체료 160불을 더 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어카운트 인포메이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프로퍼티 어드레스는 대출을 일으켜 구입한 집 주소이고요. Outstanding Principal이란 남아있는 대출 원금을 말합니다. Maturity Date은 대출 상환 만기일이며 Interest Rate 이자율은 12년 10월까지 4.75%라고 되어 있습니다. Prepayment Penalty란 2014년 9월까지 대출을 다 갚을 경우에 3,500불의 중도 상환 수수료가 발생한다는 의미입니다. Current Payment Due 항목에서는 이번 달 내야 하는 대출 상환금의 각각의 항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Principal, 즉 대출 원금이 386불 46센트이고요. 이자가 1,048불 7센트입니다. 세금과 집 보험을 포함한 에스크로가 235불 18센트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총 합계 금액이 1,669불 71센트인데요. 여기에 수수료 160불을 합하면 이번 달 내야 할 총 융자금은 1,829불 71센트입니다. 대출을 내어준 은행이나 융자회사 연락처가 여기에 나오고요. 지난 한 달 동안의 자금거래 내역을 보면 3월 16일에 연체료가 160불 발생하였으며 3월 17일에 융자금 1,669불 71센트가 지불되었습니다. 지난달 지불 금액의 자세한 내역을 살펴보면 지난달 대출 원금은 384불 93센트인데요. 그래서 연초부터 지난달까지 갚아진 총 원금은 1,150불 25센트입니다. 지난달에 낸 이자는 1,049불 60센트이고요. 그래서 연초부터 지난달까지 지불된 총 이자는 3,153불 34센트입니다. 세금과 집 보험금의 에스크로 예치금은 지난달에 235불 18센트였으며 연초부터 지난달까지 지불한 총 에스크로 예치금은 705불 54센트입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납입한 대출금은 1,669불 71센트였으며 연초부터 지난달까지 납입한 총 대출금은 5,009불 13센트입니다. 임포턴트 메시지의 내용을 보면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면 이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나옵니다. 이 주소는 대출을 내어준 은행 또는 모기지 회사 주소이고요. 오른쪽에는 4월 1일까지 내야 할 총 대출금은 1,829불 71센트이며 4월 15일 이후로는 1,989불 71센트를 납부해야 한다고 씌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몰기지 스테이먼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았는데요. 이 스테이먼의 항목 중에 3,000불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항목에서 3,000불을 절약할 수 있는지 제가 퀴즈를 내어드릴 테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1번 Principal, 융자 원금 2번 Interest, 융자이자 3번 Escrow, 세금과 집보험의 예치금 이 셋 중에 어떤 항목으로 융자금을 절약할 수 있을까요? 3초 드리겠습니다.
정답은 바로 에스크로입니다. 프린시펄과 인트레스트의 금액은 대출을 받은 사람이 조절할 수 있는 항목이 아니지만 에스크로는 대출을 받은 사람이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에스크로는 분명 대출 명세서에 있는 항목이니 그것을 지불해야 할 의무가 있지 않나 하고요. 물론 명세서에 적혀 있으면 내야 합니다. 그러나 명세서에 안 나오도록 항목을 빼버리면 그 금액을 지불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에스크로 항목을 명세서에서 뺄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 방법을 알려드리기 전에 먼저 에스크로가 무엇인지 알아본 후 그 방법을 설명해 드리는 것이 여러분께서 더 이해하시기 쉬울 것 같습니다. 먼저 에스크로 어카운트에 대해 알아보자면 에스크로 어카운트이란 대출을 받은 사람이 프로퍼티 텍스와 홈 인슈런스를 제때 내도록 하기 위해 대출을 내어준 은행이나 모기지 회사가 대출자로부터 매달 일정한 금액을 받아서 그 금액을 예치해 놓는 계좌입니다. 대출자가 프로퍼티 텍스와 홈 인슈런스를 한 번에 내려면 그 금액이 크니 대출은행이 1년치를 매달 조금씩 나누어 받아서 이 에스크로 계좌에 예치를 해둡니다. 그러면 그 예치금으로 프로퍼티 텍스와 홈 인슈런스를 내야 할 때에 대출은행이나 모기지 컴퍼니가 대출자를 대신하여 내줍니다. 은행이나 모기지 컴퍼니에서 대출자를 대신하여 세금과 보험료를 내주니 어찌 보면 대출자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되어 편리하기도 합니다. 편리하다는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당연히 에스크로 어카운트를 계속 유지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께 이 에스크로 어카운트를 가능하면 없애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에스크로 어카운트의 금액은 1년에 최소한 3,000불 또는 그 이상의 금액인데 이 금액을 안 내고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에스크로 어카운트를 없애서 3,000불을 절약할 수 있을까요? 에스크로 어카운트를 없애기 위한 방법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집 가격의 20% 이상을 미리 갚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프로퍼티 텍스를 면제받거나 유예를 받고 세 번째는 홈 인슈런스를 없애거나 그 금액을 줄이는 것입니다. 에스크로 어카운트를 없애는 방법 첫 번째, 집 가격의 20% 이상을 되도록 빨리 상환합니다. 대부분의 대출은행이나 모기지 회사는 집 가격의 20%가 상환되면 대출자에게 에스크로 어카운트를 유지하도록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일단 집 가격의 20%를 가능한 빨리 갚는 것입니다. 그러면 에스크로 어카운트를 가지고 있어야 할 의무가 없어집니다. 에스크로 어카운트이 없어지면 대출자가 자신의 프로퍼티 텍스와 홈 인슈런스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세금과 집 보험의 금액을 낮추는 것도 또는 면제를 받는 것도 절차가 간소해집니다. 그런데 집 가격의 20%를 빨리 갚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다 하여도 다음에 설명해 드리는 2가지 방법을 사용하여 세금과 보험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에스크로 어카운트를 없애는 두 번째 방법은 바로 프로퍼티 텍스를 없애는 것입니다. 주에 따라서는 일정한 자격 조건에 해당되면 프로퍼티 텍스를 면제하거나 유예해 주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워싱턴주의 경우 재양 군인의 배우자에게 세금 보조를 해주고 주택 소유자가 소득이 적을 경우 세금을 연기해 줍니다. 장애인이나 고령자에게 세금을 연기해 주거나 면제해 주고요. 비영리단체의 경우 세금을 면제해 줍니다. 캘리포니아주도 프로퍼티 텍스 이그젬션 제도가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우에는 홈오너스 이그젬션이라고 해서 거주하는 집 시세에서 7,000불을 낮춘 가격에 세금을 매기는 제도가 있습니다. 또한 시니어 프로퍼티 이그젬션 그리고 베터런 이그젬션도 있어서 고령자와 재향군인에게 세금 혜택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에스크로 어카운트를 없애는 방법 세 번째는 홈 인슈런스를 없애거나 그 금액을 낮추는 것입니다. 사실 홈 인슈런스, 주택보험은 법적으로 의무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 홈 인슈런스가 없어도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통계에 따르면 2021년에 홈 인슈런스를 사용하여 클레임을 한 숫자는 오로지 3%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즉, 100가구 중
새 가구만 주택보험을 실제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니 주택보험이 있더라도 그것을 사용할 확률은 아주 드뭅니다. 그러나 대출을 받아서 집을 구입하셨다면 대출을 해준 은행이나 모기지 회사에서 이 홈 인쇼런스를 꼭 들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 홈 인쇼런스가 꼭 있어야 한다면 그 금액을 가장 낮게 낮추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험을 드는 이유가 만약을 대비해서이니 홈 인쇼런스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보험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홈 인쇼런스의 금액을 낮게 만드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디덕터블을 높게 책정하는 것입니다. 디덕터블을 높게 책정한다면 매달 내는 보험료의 금액은 낮아집니다. 두 번째로 보험회사의 할인 정책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회사마다 각각의 할인 정책이 있습니다. 그 할인 정책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시고 현재 그 조건에 충족되는 사항이 있는지 없다면 그 할인 정책에 맞추어 사항을 실행한 후 보험 금액을 낮추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서 USA 경우에 집에 보안 시스템이 있고 5년 동안 클레임을 하지 않았다면 보험금 할인을 해줍니다. 또한 주택보험과 차 보험을 같이 든다면 보험금의 10%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주택담보대출이 있을 때 매달 모기지 회사로부터 받는 몰기지 스테이먼에 어떤 항목들이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 중에 한 항목인 에스크로 어카운트를 없애서 1년에 최소한 3,000불을 절약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용한 정보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